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문지훈 교수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할 것은 AI 발음 코치가 온다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가 특강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가 AI 발음 코치를 맛볼 것인데, AI가 요새 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텍스트도 그리고 텍스트는 그리지 않죠. 텍스트는 작성을 하죠. 네, 텍스트를 작성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AI가 그러면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새는 우리 AI가 또 뭘 하면은 이 발음 수치를 또 이렇게 할 줄을 압니다. 그러면은 이 AI는 저 어떻게 말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고치냐면요. 일단은 우리 AI 우리 학생들 네. 자, 스마트폰이나 스피커가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 듣는 소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숫자로 바꾸게 됩니다. 왜냐? AI, 즉 컴퓨터는 숫자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듣기, 점수, 말하기와 같은 이 3단계로 발음을 자동으로 또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러한 체계로 인해서 AI는 더 똑똑하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15분 정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랬었을 때, 자, 이것을 우리 또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죠. 원리는 한 10분 정도 제가 아주 쉽게 재밌는 예제로 좀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AI 발음 코치가 왜 중요한지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 AI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을 테고,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 사례 한 3분 정도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AI도 우리가 길을 잃는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동차를 탄 적이 있어요? 당연히 타봤겠죠?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기는 한데 자, 여기서 요새 어, 우리 아빠가 차 산 지가 조금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차 안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음성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클릭해서 손으로 키보드를 입력하듯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새는 그냥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집으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만 깜빡깜빡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어느 장소를 얘기를 했는데 내비가 자꾸 딴 길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괜히 우리에게 화가 나지도 않았는데 화가 막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그런 경험 있나요? 우리 여기 있는 이 야옹이도 이 내비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야옹야옹 하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것만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 거실대 해프닝이 있어요. 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요새는 하도 AI가 자동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TV 광고 속에 자, 알렉사 소리에 스피커가 반응을 해가지고 갑자기 고양이 사료를 필요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주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원치 않았잖아요. 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켜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그 AI 스피커가 대전시 플러스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뉴스를 틀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 우리는 자, 왜 여기가 실패를 할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는 이 3대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소음과 반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은 자동차에서도 운전을 하다 보면 소음이 있고 우리가 뒤에서 또는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일정 소음이 있죠. 우리가 뒷자리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버 뭐 예를 들어 우리 풍자 언니가 좀 재밌게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이 풍자 언니의 목소리도 여기 이 내비게이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거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는 소리 또는 또 우리가 동생 또는 언니, 오빠와의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어떠냐면은, 노이즈 캔슬 헤드셋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한다라던가, 또는 아예 그냥 창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최대한의 소음을 좀 줄이는 역할을 좀 취하자. 또는 이 동음, 이의어, 이것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죠. 동음, 이의어. 또는 연극과 같은 것에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디즈니 대전시 좀 유사하죠?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듣기에는 좀 유사해요. 네, 유사하고 자, 꺼, 켜 이것도 좀 유사하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비슷한 소리가 혼동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어 경계를 또렷하게 끊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상관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야 빨리 야 공용 화장실 알아봐줘 했더니 갑자기 공용화 공원 뭐 이런 데를 데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도 불일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사전에 좀 테스트 명령을 좀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제 고객에게 해야 하다 보는데 사실은 이게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테스트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 Z세대, 우리 학생들 이제 Z세대라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이제 뭐 밀레니엄 시대라고 얘기를 하나? 사실은 제가 아는 용어가 이 Z세대가 끝이라서 저도 MZ이거든요. 좀 M에서 맨 앞이긴 하지만 자, 그랬었을 때 자, 우리 학생들이 아마 Z보다 더 어릴 거다, 신조어가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Z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Z세대의 실생활 필수 스킬에서 자, 이제는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자, 게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위주로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정말 너무나도 이 재미있는 게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이제 미국인 친구들과도 할 수가 있고 프랑스인 친구들과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아프리카 콩고인과도 게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재밌다, 뭘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른 환경 내에서도 좀 즐길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랬었을 때 내가 영어를 잘하면, 프랑스어를 잘하면, 또는 뭐 네덜란드어, 아프리카어, 중국어를 잘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살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좀 통역을 좀 해주고, 누군가는 우리의 의도에 맞게끔 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렷한 발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게임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팀워크를 업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똑바로 잘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자, 그래야지 친구와 팀원 간의 오해가 줄인다.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러시아어를 일반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어로는 욕으로 들리는 경우들이 많고 중국어도 우리가 별 의도로 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욕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오해를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새는 정말 글로벌 기업, 구글이라던가 메타라던가 기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것이 돈이 되네라고 해서 수십억 달러나 투자를 해요. 이것은 뭐다? 돈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가치가 큰데 사용할 가치가 크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충분히 만족을 했었을 때에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기다가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서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소리가 일단은 숫자로 변환을 해야 돼요. 컴퓨터는 소리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이 마이크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초당 16,000번의 공기 진동을 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파형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파형으로 만들고 이 파형이다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음이면은 아니면 목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은 0에 수렴을 하겠죠. 그다음에 내가 목소리가 굉장히 고음이다라고 하면은 이 파형이 높아질 수도 있고 저음이다라고 하면 낮아질 수도 있고 각각의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패턴을 잘 반영한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AI 딥러닝이다라고 하는 AI는 이러한 파형보다는 옆에 있는 이 스펙트럼과 같이 이 그림으로 나타냈었을 때, 이 색지도를 나타냈었을 때, 이 색을 숫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잘 되겠네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귀가 된 AI입니다. 그래서 이 위스퍼, 라지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라지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게 오픈 AI 챗GPT에서 만든 것인데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사람의 말을 95% 이상 맞추는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미니가 아닌 우리 구글의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언어를 듣고 1초 만에 대답을 할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랬었을 때, 자, 이러한 성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랬었을 때, 자, 카메라, 텍스트, 음성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카메라의 모습을 보고 이 얼굴에 있는 이 발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또 이 텍스트로 변환한 것을 음성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멀티모달이라 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 당신이 발음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교정해주는 GOP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랬었을 때 0점에서 100점으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는데 자, 문제 음소만 빨간불이라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주고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컴퓨터가 봤었을 때는 이 문장의 이 부분이 좀 약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서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R 그다음에 th를 붙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 약한 부분을 빨갛게 칠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잘 발음을 하다 보면은 이게 파랗게 변함에 따라서 당신은 발음을 굉장히 잘합니다라는 것을 한번 교정을 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은 R이라던가 뜨라는 것이 약한 구다, 약하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R과 뜨를 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주게 되면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라라고 하다면은 우리는 일단은 이 문장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읽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네. 라이스와
라이스와 같은 이 헷갈림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네. 자, 이런 식으로도 AI가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우리는 이 AI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100% 올바른 발음을 안 할지라도 못할지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런 의도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심지어 이 받침까지도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 패스트 스피치 3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자, 여러분 제 말이 잘 들려요라고 했는데 바로바로 대답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한 1초 뒤에 들려요라고 하고 그러면 저는 1초 뒤에 이걸 듣고 그러면 시작할게요라고 하고 다음에 또 네라고 하면 어때요? 되게 끊김이 발생을 해서 이게 서로 간에 원활한 리얼타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 3초 샘플링으로 내 목소리만 딱 들으면은 내 파형을 이해를 해서 나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내뱉을 수까지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나의 목소리를 조용히 녹음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누군가가 전화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감정,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느린 버전도 할 수가 있고, 빠른 버전으로도 억양을 연습함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느리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사람은 느리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까지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쌓인다라고 보면은 좋아요. 그랬었을 때 기쁜, 슬픈 톤으로 스피치 연습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살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세 가지의 기술을 융합을 하여서 listen, compare, speech와 같은 세 가지의 강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게 너가 스스로 더 인간에게 나은 서비스를 낳게끔 너가 스스로 발전을 해봐. 우리는 이것을 강화학습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이러한 강화학습은 그냥 네가 해봐라고 하면 못하니까 앞서 얘기했었던 이 세 가지의 체계를 적절하게 융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 루트마다 발음 점수가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는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했어서 빨간색이었다가 이게 노란색으로 됐다가 이제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그 사이에 AI는 더 학습한 실시간 데이터들을 더 반영을 해서 사람도 AI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AI도 사람에게 맞춰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AI가 잘 반영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빠박 주고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빠박 주고 너가 사람의 이러한 패턴을 제대로 하진 못했네라고 하면은 랭킹을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든 AI든 똑똑해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윤리, 이제 정리, 이제 벌써 수업이 끝났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AI는 소리를 숫자로 읽는다라는 사실, 어떻게 파형이나 스펙트로그램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AI는 점수로 틀린 음소를 찌른다. 그래서 GOP로 빨간불을 표시 후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발음을 실수하네라고 데이터도 수집을 한다. 그다음에 AI는 좋은 소리를 들려줘서 스스로 수정을 시킨다라는 식으로 TTS다라고 하는 앞서 얘기했었던 기술의 전문 용어인데 이 TTS가 올바른 발음을 실시간으로 재생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책임 사용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녹음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 삭제 옵션을 꼭 확인을 해서 나는 나의 이 말투가 AI가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반드시 설정을 하고 또한 우리 학생들 개인정보가 서버에 닿지 않게끔 설정을 하고 또 주변에 좀 희한한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말을 좀 줄임으로써 내 목소리가 함부로 녹음이 되지 않게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AI는 다양한 억양, 사투리 데이터도 충분히 학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이라던가 지역에 상관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도 이 의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체킹하려고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특강 수업은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들 자, 수업을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